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체 드로잉 챌린지 1일차에 진입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챌린지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일반적인 동영상 클래스와 다르게 주어진 규칙하에 완주하셔야 성공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는 챌린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필수 시청 영상을 꼭 봐주셔야 돼요. 뻔한 얘기 하겠지 싶어서 안 보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에 이런 규칙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 필수 시청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목차로 돌아가셔서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챌린지 규칙을 꼼꼼히 숙지하신 상태에서 준비물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인체 드로잉 챌린지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팔등신 성인 남성 정면 예시를 보면서 3장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1단계는 뼈대, 2단계는 덩어리, 3단계는 뼈대와 덩어리에 디테일을 더해서 완성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인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작을 해야 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분야의 경우 인체를 도형화해서 그리는 방법을 쓰고요. 해부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실제 뼈 모양대로 뼈대를 그립니다. 우리는 빠르게 그리는 크로키를 목표로 하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화해서 덩어리의 중심선과 회전축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예시를 클립보드 바로 옆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신 다음 자로 가이드 표시부터 해봅시다. 여러분은 HB 연필로 연하고 깔끔하게 그어주세요. 저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도록 6B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부터 4cm를 찍고 4칸을 생략하고 바로 16cm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8cm의 점을 찍어주세요. 자를 가로 방향으로 바꿔서 수평선을 그어줄게요. 나는 스타터 챌린지 참여 안 했고 비율 맞추는 훈련 충분히 못한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3cm 간격에 8칸을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챌린지의 핵심은 예시와 똑같은 크기와 비율로 그리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로 정확한 가이드를 표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이드 준비하신 후에 그림 그리기 시작할게요. 먼저 머리 크기부터 똑같이 잡습니다. 턱 위치 잡은 후에 그 위에 원을 그리면서 두개골 크기를 표시합니다. 같은 크기로 그리기 위해서 예시를 바로 옆에 두고 끊임없이 비교해보세요. 중심선을 중앙에 긋습니다. 눈썹뼈 위치 표시하고 옆 통수를 깎아줍니다. 예시를 계속 관찰하면서 머리 크기 비율을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눈썹뼈 아래 귀끝이 닿도록 그립니다. 이제 머리와 쭉 연결해서 척추 라인에 해당하는 중앙 중심선을 그어줄게요. 저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라고 진하게 여러 겹 겹쳐 그리고 있는데 한 번만 그어서 연하게 표시하는 게 더 좋아요. 턱 아래 쇄골 위치도 표시합니다. 이때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예시와 비교하며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어깨 너비는 원 크기만큼. 여기서 팔뼈대가 시작합니다. 대칭에 맞춰서 반대편 어깨 너비도 표시할게요. 예시를 잘 보시면서 배꼽의 위치도 맞춰보세요. 이 배꼽 위치 위쪽으로 팔꿈치가 올 거예요. 배꼽과 팔꿈치 사이의 간격을 잘 보면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위치와 어깨를 연결하면 윗발뼈대가 나오는 거죠.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는 가이드선을 참고하며 확인합니다. 잘 보시면 윗팔의 각도보다 아랫팔의 각도가 더 밖으로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부위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진행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손을 그리는데요.
손 크기는 원 크기만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머리 크기와 비교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붙이면 팔 완성입니다. 반대쪽 팔도 대칭을 맞추면서 진행합니다. 지금은 인체 윤곽이나 디테일을 보지 마시고 길이 비율을 맞추기 위한 뼈대를 상상하며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예시 그림을 보면서도 밑그림을 유추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나중에 사진이나 실물을 보고도 비율을 잘 맞추면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손 크기와 방향도 대칭을 잘 확인하며 그려주세요. 다시 배꼽 위치 확인하시고 그 아래 흉곽 끝을 표시한 다음 쇄골선 위에도 점을 찍습니다. 두 점의 길이만큼의 타원을 그리면서 흉곽, 즉 몸통 너비를 표시할 거예요. 이때 타원 너비가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널찍하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어깨 관절 위치를 표시하는데요. 머리 원의 절반 크기 정도가 딱 좋습니다. 사실 이건 생략하셔도 괜찮고 작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원을 그려두면 나중에 팔을 그릴 때 얇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팔꿈치에도 원을 그려서 부피를 잡아주세요. 타원의 제일 넓은 부분보다 더 좁은 폭으로 다리 회전축 위치를 잡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그어서 발목까지 연결할게요. 90도 직각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수직으로 긋습니다. 발목 위치 확인하고 발 크기를 단순화해서 그릴게요. 발목 위치 너무 높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만큼 발 사이 간격이 나왔으면 잘하신 겁니다. 바로 옆에 둔 예시와 비교하면서 무릎 위치도 잡아줄게요. 모든 관절의 위치가 예시와 똑같이 나와야 모든 부위의 길이 비율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다리 회전축에도 원을 그려주면 뼈대는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죠? 바로 2단계로 연결해서 진행할게요. 클립보드 끝까지 종이를 잘 밀어 넣으신 후 종이를 잘 펴주세요. 아까랑 똑같은 가이드 표시를 하고 진행할 거예요. 귀찮다고 대충 손으로 가늠하면서 긋지 마시고 반드시 자를 이용해 정확한 치수 표시해서 그으셔야 돼요. 인체 드로잉 클래스는 비율 맞추는 훈련이 80% 이상이고 그만큼 정확한 가이드 표시가 필수입니다. 꼭대기부터 4cm, 16cm, 28cm를 표시합니다. 귀찮다고 초기 공사 단계를 대충대충 하시면 나중에 수정을 엄청 오래 하셔야 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가이드를 꼼꼼하게 그리고 뼈대와 덩어리 잡는 밑그림 단계에 더 공을 들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기반이 탄탄해야 뭘 올려도 안정감이 생겨요. 2단계도 여러분은 HB 연필로 연하게 그려주세요. 1단계 똑같이 그리고 그 위에 2단계 덩어리를 붙여봅시다. 턱 위치 표시하고 그 위쪽의 중심에 맞춰서 두개골 원을 그립니다. 옆 통수 깎고
턱 그리기. 순서가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눈썹뼈 라인까지 표시해주고 귀까지 그려넣으면 머리는 완성이죠. 턱 아래 쇄골 위치도 잡아주시고 쭉 연결해서 중앙 중심선을 긋습니다. 사실 뼈대 그리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비율을 맞추기 편한 순서를 찾으시는 겁니다. 다시 쇄골 라인 잘 잡아주면서 어깨 너비를 확인해주세요. 중앙 기준으로 대칭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배꼽을 잡은 다음 팔꿈치 위치 맞추기. 팔꿈치 위치가 어깨 관절 위치보다 바깥을 향하도록 각도를 잘 맞춰주시고요. 팔이 너무 벌어지거나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시를 잘 관찰한 후에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손목 위치도 예시와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손과 손가락의 길이 비율은 1대1 정도로 맞추면서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편 팔도 같은 방법으로 대칭 맞춰 진행할게요. 몸통 길이에 비해 팔 길이와 각도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잘 체크하며 그립니다. 대칭을 잘 보셔야 길이 비율도 잘 맞추실 수 있어요. 손의 각도와 크기가 대칭인지 확인하며 천천히 진행합니다. 원 크기의 절반 사이즈의 원을 어깨 관절로 그려주시고요. 배꼽 아래와 쇄골 윗부분이 겹치도록 큰 타원을 그립니다. 이 타원이 좁아지기 쉬우니 생각보다 널찍하게 그려주세요. 상체가 끝났죠? 흉곽의 가장 넓은 부분보다 좁은 폭으로 다리 회전축을 잡습니다. 이제 일직선으로 쭉 연결할게요. 두 번째 그리니까 아까 첫 장보다는 훨씬 편안해지신 거 느껴지시나요? 항상 처음이 어렵지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다 보면 점점 더 수월해질 겁니다. 예시를 잘 확인하면서 발목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발 크기를 단순화해서 그렸을 때 발 사이 간격이 예시만큼 나왔다면 회전축 위치를 잘 잡으신 겁니다. 아래 칸을 반으로 나눈 다음 무릎 위치도 표시할게요. 이렇게 뼈대를 다 그리셨으면 이제 인체 윤곽을 보면서 단순화해서 붙여볼게요. 목은 얼굴 턱 크기보다 미세하게 좁을 정도로 잡아줍니다. 목이 얇으면 체격이 확 왜소해 보일 수 있거든요. 두툼한 두께로 그려주세요. 턱보다 살짝 아래부터 어깨까지 연결해 승모근 라인을 그립니다. 팔 그리실 때는 타원을 그리면서 불룩 튀어나온 삼각근의 부피를 표현할 거예요. 근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주차부터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명칭 흘려들으셔도 괜찮아요. 이 타원과 팔꿈치를 연결해서 나머지 윗팔 부위도 완성합니다.
여기 관절 표시하는 걸 깜빡했네요. 팔꿈치가 얇아지지 않도록 두툼하게 잘 잡아주세요. 이 팔꿈치 원과 겹치도록 타원을 하나 더 그려서 아래 팔뚝에 튀어나온 볼륨도 표현합니다. 이걸 손목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러운 아래팔 윤곽이 그려집니다. 상체 그릴 때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이 겨드랑이 위치인데요. 위팔 너비의 절반까지 연결해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 겨드랑이 위치가 곧 가슴 위치로 연결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가슴의 유두 위치까지 맞춰주세요. 이제 반대편 팔도 대칭 맞춰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윤곽을 보면서 입체적인 덩어리의 부피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면의 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구조와 무게감을 상상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타원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그릴지 가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허리와 골반이죠. 먼저 흉곽 아래 수평선을 하나 그으시고 팔꿈치 위치와 비교하면서 허리 라인을 표시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단순화해서 그릴 거예요. 여기서 바로 허벅지로 연결이 되죠? 선으로만 그리려고 하시면 부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길고 큰 타원을 그려서 두꺼운 허벅지 부피를 표시할 겁니다. 이 허벅지 위에 팬티 라인 표시도 해볼게요. 삼각 팬티를 입힌다고 생각하시면서 허리 아래 골반부터 V자 형태로 좌우 대칭 맞추면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허리부터 무릎까지 쭉 연결하면 허벅지 라인이 나오죠? 이렇게 두툼하게 나왔다면 잘하신 겁니다. 종아리도 타원을 그리면서 두툼한 부피감과 자연스러운 윤곽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디테일을 최대한 생략하고 단순화해서 그려주세요. HB 연필로 밑그림 그리실 때는 얼마든지 겹선과 털선 다 쓰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3단계 그림에서 윤곽 그릴 땐 한 번에 긋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좀 더 디테일을 더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살짝 얹어보세요. 틀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잘한 요소를 관찰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썹선 아래 눈, 코, 입도 살짝 그려보시고 3단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잠시 상상해보세요. 예시와 내 그림을 비교하면서 비율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딱 여기까지가 2단계 그림입니다. 이제 3단계 실전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세 번째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비율에 대한 감이 떨어지기 전에 3단계를 연속하여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3단계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표시하고 진행합니다. 이 챌린지 마지막 날까지 가이드 표시는 매일매일 저와 똑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HB 연필로 최대한 깔끔하게 그려주세요. 꼭대기부터 4cm, 16cm, 28cm를 표시합니다. 복습하실 때도 지금처럼 두 칸 표시 똑같이 하고 연습해보세요. 당분간 비율 보는 눈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3단계 빗그림은 HB 연필로 연하게 그릴게요. 앞서 연습한 1, 2단계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같은 과정 반복이기 때문에 3단계 윤곽 그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설명은 생략할게요. 천천히 저와 호흡 맞추면서 진행하셔도 좋고 영상을 정지해가며 더 신중하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비율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그려보세요.
밑그림 다 그리셨나요? 이제는 윤곽을 그릴 차례입니다. 스케치가 탄탄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곽선 그리실 땐 6B 연필로 최대한 깔끔하게 그릴 거예요. 얼굴 묘사는 너무 공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 그리실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건 십자 중심선의 가로선이 눈썹 위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눈 그리시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눈썹 라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아래 비율을 맞추면서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이 챌린지는 인체 비율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묘사에 너무 파고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부적인 묘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지만 형태력 키우는 훈련은 혼자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은 위치랑 크기만 잘 맞추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심플하게 그려보세요. 턱이 너무 만화 캐릭터처럼 갸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예시를 참고하며 천천히 그립니다. 머리카락 그리실 때는 기존 밑그림보다 훨씬 볼륨을 살려서 마치 헬멧을 씌우는 것처럼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카락 부피가 생각보다 볼륨이 큽니다. 이 볼륨의 비율도 예시와 최대한 맞추면서 그려주세요. 귀 크기는 눈썹부터 코끝까지 항상 각 부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비율을 맞춥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선을 길게 쓰면서 간결하게 완성할 거예요. 밑그림을 잘 그려두셨으니 털선이나 겹선 없이 한 번에 과감하게 그립니다. 예시 그림을 보면서 어디까지 선을 그을지 보신 후에 내 그림을 보면서 한 번에 긋는 거예요. 볼륨이 새로 생길 때마다 선을 연하게 끊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이렇게 3단계 그리면서 크로키하는 연습도 하시는 거예요. 선이 자꾸 짧게 끊어진다는 건 불안한 심리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처럼 밑그림을 잘 그려둔 위에 연습하시면 충분히 완화하실 수 있어요. 하나씩 연결하면서 윤곽을 완성해 나갑니다. 윤곽 그리는 과정은 관찰만 잘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느릿느릿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그리는 게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셀프 피드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첫 시도에서는 비율이 예시와 꽤나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차를 줄이며 비율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묘사가 뛰어나도 형태의 비율이 어색하면 균형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체를 해부학적 오류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비율 맞추는 눈부터 키우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불변의 비율들을 몇 가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윗팔은 아랫팔보다 길다, 허벅지는 종아리보다 길다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이의 차이를 잘 표현하시려면 우선 비율을 맞추는 눈이 필요하겠죠? 결론은 비율만 잘 맞추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 보는 눈, 즉 형태력은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어릴 때 미술학원 전전할 때마다 들었던 소리가 너는 묘사는 참 잘하는데 형태력이 약해 였어요. 그래서 형태력을 키우려고 죽기 살기로 몇 년을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워밍업 없이 바로 그리라고 하면 형태에 여전히 잘 못 맞춥니다. 형태력이 1도 없었던 저도 이만큼 비율 맞추는 힘을 키웠으니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건 끈기와 긍정적인 마인드셋 뿐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형태력 누구나 다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과제 한 번으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30일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그린 그림을 30일차에 다시 보시면 얼마나 형태력이 좋아졌는지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나머지 과정은 예시를 참고하면서
천천히 집중해서 그려보세요. 피드백할 때까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셀프 피드백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직 그림 완성 못하신 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윤곽선 다 그리신 후에 재생해주세요. 내 그림과 예시의 가이드선이 일치하도록 나란히 두고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수평선을 이어 그려보면서 각 관절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어색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색깔 있는 색연필로 표시하며 셀프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이 챌린지에서는 지우개 사용을 최대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셀프 피드백 하실 때 수정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보완점을 직접 찾으면서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유도 위치를 살짝 올려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복습할 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지 못하겠거나 반대로 너무 많아서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한 장을 완벽하게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30일간의 과제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지금의 이 그림은 완성본이 아닌 습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과정이 엉망일수록 성장 과정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겁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셀프 피드백 진행하시고 이 과정을 잘 기록해 주세요. 특히 너비 비율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길이 비율만 체크하지 마시고 너비 비율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다시 그릴 땐 이 부분을 의식해야지 하는 발전 방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신 3장의 그림 모두 마지막 날까지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 영상 보지 마시고 오늘 과제 꼭 복습해 주세요. 진도 빨리 나간다고 실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루치만 진행하는 규칙은 반드시 엄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